민간신탁사 KIT 한국자산신탁 원동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자산신탁의 원동규 과장이고요. 지금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이제 신탁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저희 네, 일단은 보시면 오늘 이제 신탁 방식 소개 처음 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자산 후보가 되겠습니다. 왜 한국 자산 신탁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고요. 다음요. 사실 그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조합 방식에서는 이제 조합장을 필두로 한 그 조합이 주체가 돼서 사업을 시행을 하시는 건데 신탁 방식에서는 조합이 설립되는 게 아니고 저희 한국 자산 신탁이 사업 시행자로서 위임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단독 사업 주체로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를 이제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신탁사 자체가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최초로 이제 태동을 한 게 1990년대인데 그 당시에 이제 왜 신탁 방식이 나오게 됐냐? 결국에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 부동산 개발 사업 하다 보면 저희가 예기치 못한 우발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실제로 이제 수분양자 일반 분양을 진행하고 나서 굉장히 토지에 대한 어떤 예를 들면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시행사가 분양 수익금을 유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공사한테 줄 공사비를 늦추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런 전반적인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부동산 신탁사가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90년대부터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이제 부동산 정비 사업,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사업은 이제 2016년도부터 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신탁사가 이뻐가지고 정비 사업을 하게끔 열어주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조합 방식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신탁사도 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전에 16년도 저희가 최초로 이제 정비 사업 업계에 발을 디딜 수 있었을 때 보도자료 때 내용 보시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정 절차, 그러니까 2주까지 10년, 평균 10년 걸린다. 너무 지체가 많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조합 방식이랑 신탁 방식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내용이 있는데 주요 내용들은 이제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합 방식의 이제 대표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부정행위 입건기 워낙 잘 알고 계실 거라서 간단하게 말씀만 그냥 드리고 갈게요. 이게 지금 저기 왼쪽에 보이실 것 같은데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점검 사례집이라고, 사실 이것만 보셔도 대충 조합에서 어떤 그 부정행위들이 일어나시게 되는지는 잘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옆에 저기 신문 기사도 제가 났지만 3년간 790건 적발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필요하시면 한번 보시면 되게 정말 특이하고 재밌는 부정행위들이 많으니까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됐었죠. 그러니까 조합장님들이 좀 선발금을 많이 받아가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저기 유명한 단지들 많죠. 레미안 원펜타스 58억 원, 레미안 원베일이 10억 원. 당연히 사업이 너무 잘 됐으니까 조합장이 너무 잘하셔서 받아가셔도 괜찮겠죠. 총회에서 승인만 받았다고 하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우리 조합원분들,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분담금으로 나눠서 부담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사실 저희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합이 이제 단독 사업 주체로서 사업 진행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합 방식은 시공사가 운영하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사를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인데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 보시면 시공사는 조합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 통장 출금을 막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내용이죠.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개 협력 업체 중에 하나의 시공사가 조합 명의의 통장에 출금을 막았다. 그러니까 이게 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시공사가 단순한 시공만 하는 업체다라고 하면 이런 행위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공사가 그 단순히 공사만 하는 뿐만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에 대한 조달, 또 전반적인 사업 운영에 대한 부분을 시공사에서 거의 실질적인 주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그런 부분. 그리고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조합이 시공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조합 방식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런 대략적인 조합 방식이 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정비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 주체로서 이제 사업 시행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다음이요. 자, 그러면 공공시행 방식도 있지만 왜 신탁 방식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첫 번째 투명한 사업 관리인데 저희는 이제 전체 전국에서 14개의 신탁사가 이제 영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냥 돈만 있다고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아니고 금융위원회 인가를 통해서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이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업무를 진행을 할 때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되는 관리 객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신탁사 직원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이나 조합의 임원들보다 인성적으로 청렴하냐 이런 개념은 아니겠죠. 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워낙에 철저한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어떤 부당하게 사업을 관리하거나 이런 범위는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이런 페이지를 작성한 겁니다. 다음은 그리고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지금 실제로 이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발표도 하지만 제가 이제 실무자로서 또 업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조합 방식에서 만약에 조합장님께서 아까 설명 드리셨겠지만 벌금 100만 원만 받아도 조합장으로서 활동 못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 판례상 사실은 통상업무 수행 가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이 멈추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근데 저희는 이 주민 대표기구를 따로 주기는 하지만 이 주민 대표기구에서 이제 신탁 방식에서는 이제 정비사업위원회라고 하고 조합장 대신에 정비사업위원장님이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정비사업위원장님이 이제 벌석 상태다라고 해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무리가 없다. 왜냐? 저희가 단독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관계없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뛰어나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정비사업위원회 왜 있냐? 정비사업위원회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부분에 어떤 비판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비사업위원회를 통해서 소유주들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한 조직으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 사업 주도권 확보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시공자랑 직결된 내용이에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공사한테 기성불로 공사비를 주게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는 이 신탁방식 정비 사업에 있어서야 비로소 일개 협력업체로서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사업 주도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상당 부분 많이 가져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뉴스를 보면 이제 건설사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다, 주로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상 이거는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시공사에서는 저희가 일반 분양할 때 분양가가 낮은 분양가를 원해요. 왜냐하면 분양가가 낮아야지 일반 분양이 빨리 끝날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자기들 공사비를 빨리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를 낮게 측정하려고 하는 게 시공사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조합 방식에서는 시공사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근데 저희는 사실은 분양 수익금이 높아서 사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만 그런 부분으로서 미뤄보건데 사업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는 확실히 신탁 방식이 조합 방식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속한 의사 결정이고요. 사실 이게 조합 방식의 좀 문제인 게 조합 방식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업무 지식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시다 보니까 두 번째로는 조합에서는 사실은 이 위원분들,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이사 대위원분들이 계신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책임을 지는 거를 사실 크게 원치 않으세요.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라던가 어떤 중차대한 결정을 하실 때 이런 결정에 대한 부분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부동산 전국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전문성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뛰어난 조합원분들이나 소유자분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고 저희는 이 업무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해오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하는 데 있으셔서도 굉장히 중요한 신속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강점입니다. 사실 이게 신속한 의사결정과 빠른 사업 진행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난번 10월 15일에 저희 부동산 안정화 대책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 규제가 적용되거나 혹은 적용되지 않는 단지들이 어떤 기준을 통해서 결정이 되냐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사업장들은 적용을 안 받고 기존의 규제가 적용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난 사업장들은 안 난 사업장들은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 결정과 빠른 사업 추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사업비 절감도 역시나 시공사의 공사비와 직결된 부분입니다. 이게 시공사에서 조합 방식으로 하면 왼쪽에 보시면 분양물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분양물은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는 대로 시공사에서 공사비를 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 10% 정도 하면 우리 생각에 10%만 공사비를 가져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기성물입니다. 기성물. 공사 한 만큼 가져가는 건데 분양물은 그게 아니에요. 분양이 된 만큼 일단은 공사비를 빼가는 겁니다. 공사가 그만큼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분양물에 있어서는 또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공사비를 못 빼가겠죠. 그러면 자기 돈을 들여서 계속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 돈을 들여서 공사하면 그 이자가 계속 붙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양물은 시공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시공사 입장에서 분양물 구조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사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던 분양이 안 됐을 때 자기네 자본이 들어갈 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게 분양물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의 대부분의 조합 방식 현장에서는 분양물로 갑니다. 왜냐하면 분양이 안 돼서 공사비를 줄 수 없을 때 조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높은데 그럼 얼마나 높냐? 작년 자료인데 주거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조합 방식 공사비는 780만 원이고 신탁 방식은 660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약 15%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시공사한테 너희 공사한 만큼 따박따박 2개월 단위로 해서 공사비 줄게. 이게 기성물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사비의 지급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시공사 입장에서도 여기 한 군데에만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금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안정성이 담보만 된다고 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간접비,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자본이 투입됐을 때 그 이자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아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신탁 방식은 사업비가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탁방식을 많이 선택을 해주셨죠. 그래서 여의도 같은 경우도 이제 광장아파트랑 시공아파트가 대표적으로 저희 한국자산신탁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저희 팀에서는 지금 광장아파트, 여의도 광장아파트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목동에서도 9단지 11단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다음에 분당에서 뭐 잘 아시겠죠? 저희 시범 단지 더 시범이죠. 지금 제일 빠르게 사업 진행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다음에 신탁 방식에 대한 오해, Q&A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탁회사가 정비사업을 개발이 전부 가져간 건 아닙니다. 저희는 지정된 수수료만 받고 다른 안 받아갑니다. 그건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내 재산이 날아간다? 전혀 아니죠. 신탁 방식이 왜 태국에다 말씀드렸죠? 개발 사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부동산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실제로 신탁을 하게 되면 그 가지고 계신 그 재산이 더 안전하게 보관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신탁하면 대출전세 재산을 한거 못한다? 아닙니다. 신탁을 하게 되면 저희 쪽으로 신탁을 원인으로만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 쪽에 등기가 이전이 되지만 저희한테 신탁 해지해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바로 해지 절차 밟아가지고 재산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음대로 사업 추진을 못합니다. 마음대로 사업 추진 못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위원회라는 조직을, 그러니까 조합 방식에서 이사대위원회 그리고 조합장님까지 다 계신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탁 방식이지만 똑같아요. 사업 추진할 때는 도정법에 따라서밖에 진행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시공사, 감정평가사, 정비업체, 설계사 이런 중요한 업체들은 전부 다 전체의 소유주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정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는 신탁 방식이지만 당연히 도정법에 따라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공사비가 낮아지면 중소건설사 오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희가 왜 그 공사비가 낮아지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죠. 메이저 건설사가 당연히 시공자 참석하는 거고요. 저희 팀법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신기루성 2차 영등포에 있는 현장인데 이건 제가 지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대우건설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3번 1동 1지구 재개발은 현대건설, 둘 다 시공자 선정이 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서 또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의도 광장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은 사업 시공자 선정 안 했지만 당연히 메이저 건설사가 참여를 하겠죠. 그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신탁 개정대 이자 때문에 사업비 증가 걱정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탁 개정대가 이제 저희가 사업 자금을 저희가 대여를 하면서 개정대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발생을 많이 안 한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 초기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저희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저희 개정대가 투입이 되는데 그 투입이 되고 나서 시공자 선정을 하게 될 때까지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요. 시공자를 선정을 하면 시공자에서 입금한 입찰 보증금을 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가 대충 어느 정도 때 이제 고갈이 되냐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쯤 저희가 고갈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는 저희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비사업자금 대출 보증부 대출 상품을 이용을 해서 상당한 저리로서 사업을 그러니까 대출 자금을 조달을 하는 거고요. 그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계정에는 그 구멍이 생기는 그 자금의 쇼티지가 발생하는 부분을 저희가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다 빼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이자가 조금 비싸다. 지금 저희 대략적으로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들 중에서 이자는 7% 초반대로 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사업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투여됐다가 입찰보증금이나 허브의 그 보증부 대출을 통해서 사업자금이 전환되면은 다 그 상환을 하고 나서 이제 저리로서 사업이 진행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14개 신탁사 중에서 왜 한자신을 선택하셔야 되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MDM 그룹의 계열사예요. MDM 그룹은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부동산 시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개발 부동산만 전문으로 하는 그 사업 시행사고요. 그래서 저희 계열사들은
그 모든 계열사가 다 부동산 개발 관련된 회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MDM이라는 그 대표 디벨로퍼 회사죠. 거기에 이제 일원으로서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 시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비구역 이제 지정 관련 실적이 되고 보시면은 뭐 목동 있고 뭐 시범 분당 시범단지 평촌 600블록 하안 다 있죠. 그다음에 시행자 방식에서는 네, 여의도 시범 광장 대표적인 거 그 정도. 다음에 선도지구 추진사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뭐 잘 아시겠지만 분당 거시범이죠. 우선 현대 저희가 이제 가장 빨랐죠. 최초였습니다. 예비사업 시행자 지정. 그리고 평촌 600블록도 저희가 평촌 최초로 예비사업 시행자 지정까지 받은 현장이죠. 네. 일단은 짧은 시간 동안 여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신탁 방식이든 뭐 어떤 방식이든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한 설명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사업